Have you ever felt? Are you listening? Dam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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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라떼아트 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든템퍼 김지훈 바리스타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뭐 하시는지. 네. 저는 인터넷에 우든템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라떼아트 선수, 트레이너, 심사, 대회 같은 기획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라떼아트를 정말 오래 하셨죠. 저희가 벌써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10년이요. 우리 예전 라떼아트 하시는 분들은 프로페셔널 바리스타라고 해서 그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Smoke weed every day. 그렇죠. 그러면 라떼아트를 하게 된 계기. 라떼아트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바리스타 일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30대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취직 관련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스킬이 없으니까 취업이 잘 안 돼서 좀 더 제 스킬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다른 기술보다는 라떼아트가 시각적으로 훨씬 더 드러낼 수 있는 스킬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라떼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지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쏠리긴 하죠. 맞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라떼아트 정말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도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 지훈 씨 거 영상 보면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라떼아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떼아트는 제 생각으로는 음료의 가니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제일 먼저 봤을 때 시각적으로 처음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부터 손님한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떼아트를 잘한다는 거는 스티밍 폼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떼아트가 잘 나왔다고 하면 고퀄리티의 라떼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원두가 맛있다는 전제하에, 그쵸. 그 전제하에 라떼아트까지 잘 나왔다고 하면은 정말 훌륭한 라떼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oke weed every day. 그러면은 라떼아트를 잘하기 위한 방법. 라떼아트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면, 연습하실 때 그 농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 연습할 때 10번 연습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번 연습을 하고도 한 번밖에 연습을 안 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집중도 때문인데, 저는 라떼아트를 할 때 내가 그려지는 이 순간을 정말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이 라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글씨 쓸 때도 좀 집중해서 또박또박 예쁘게 쓰면 글씨가 예뻐지잖아요. 근데 집중 안 하고 그냥 흘리게 쓰면 글씨가 안 예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이제 좀 딥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라떼아트 할 때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잔. 잔의 형태가 어떤 게 더 잘 그려지는지, 잔의 형태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둥그스름한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잔의 높이, 그 다음에 윗면의 넓이를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잔의 높이가 높을수록 별로고요. 윗면이 좁으면 좁을수록 또 별로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네, 일단은 낮고 넓은 게 좋다. 근데 난 그렇게 생각했어. 뭐냐면 넓잖아. 그러면은 이 사발 같아요, 느낌이.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팅을 나갔다? 근데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잔들 못 들잖아요, 무거워서. 라떼아트 하는 잔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림 그린 거는 어필할 수는 있는데 음료를 마실 때는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Smoke weed every day. 자, 잔의 형태는 높이가 좀 낮고 넓이가 넓은 거가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피처겠네요. 그럼 피처는 어떤 게 좋은가요? 여러 가지잖아요. 왜냐면 주둥이가 넓은 게 있고, 뭐 일사나 아니면 알레시처럼 주둥이가 튀어나온 것들이 있고,
어떤 게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피처는 손잡이하고 주둥이하고를 맞춰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픈하시는 분들 보면 이 스팀 피처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싼 피처를 구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개 구입하시는데 손잡이와 주둥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사시다 보면 싼 거는 불량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삐딱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에 잡고 난 똑바로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손잡이와 주둥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조금 더 라인이나 이런 걸 좀 그리고 싶다 할 때는 U자형으로 되어 있는 스파웃보다는 후하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스파웃을 고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일단 뭐 또 튜닝 피처 만들어서 또 판매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라떼아트를 요즘에 안 하니까 저는 밀어넣기 그냥 튤립만 하거든요, 기본기만. 근데 워낙 이제 에스프레소 대회에 나가면은 크레마랑 이제 대칭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리는 거가 좀 안 되잖아요, 상황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트나 아니면 밀어넣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피처의 중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저희 친구들이 직접 만드신 걸 사갖고 온 거야, 피처를. 네네. 근데 한 번 써봤는데 너무 잘 그려져. 그렇죠. 틀리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 튜닝 피처라는 게 순정에 비해서 확실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순정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피처와 이 피처는 어떤 차이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처음에 튜닝을 팔았는데 이게 팔다 보니까 돈이 좀 돼서 확실하게 이걸 좀 돈 받고 팔아야겠다 싶어서 옛날에 좀 쌌는데 요즘은 좀 더 돈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약하게 튜닝을 했다면 지금은 좀 빡세게 튜닝해서 확실하게 소비자가 부었을 때, 흔들었을 때 반응이 착착하게 만들어서 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신 분이랑 요즘에 사신 분이랑은 조금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순정 쓰는 걸 권한다면서 튜닝 피처를 팔아요? 네. 아무래도 뭐가 튜닝을 틀린 거 한번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경험해보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순정은 이런 맛이 있고 튜닝은 이런 맛이 있고 이게 있거든요. 튜닝 피처는 손 파지를 잘못하게 되면 삐딱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U자형 같은 순정 피처 같은 경우는 손 좀 잘못 잡아도 부어서 똑바로 나오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바리스타 챔피언십 준비하신 분들은 순정 피처를 오히려 권하고 라떼아트나 이런 걸 좀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튜닝 피처를 권하고 일단은 제가 썼던 피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피처가 이제 워낙 고가들만 사잖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튜닝 피처 그거 만드신 거 한번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Smoke weed every day. 우리가 그 피처를 잡을 때 이 파지법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잡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잡는 애들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세 손가락 뭐 두 손가락 막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팔의 각도, 뭐 팔꿈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파지법. 방금 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양한 포드로 이 스킨 피처를 잡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그거죠.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편하게 자기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피처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요 손잡이를 잡으실 때 요 앞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손가락을 좀 뒤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손가락을 안으로 말아 넣어서 엄지가 좀 더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걸어서 옆으로 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파지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이 안에 우유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너무 파지법에 매달리지 않고 좀 더 라떼아트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가장 편한 파지법을 가지고서 라떼아트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일 말씀하신 거죠. Smoke weed every day. 그러면은 이제 우유 스티밍을 하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체크할 건 다 끝났어. 잔도 컨택했고 피처도 어떻게 잡을 거고 뭐 어떤 형태를 살 거고 이제 파지법도 난 이제 알아. 그럼 이제 스티밍을 해야겠죠. 이 스티밍 할 때 팁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같은 머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스팀 노즐도 다르고 스팀 파워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센 스팀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약한 스팀 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스팀이 셀 때랑 약할 때랑 좀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움직임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 주입은 최대한 짧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길게 롤링 해주시는 게 좋은 스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완벽한 스티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푸어링. 어떻게 하는 게 좋죠? 크렘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스프레소랑 스팀밀크랑 섞어주는 단계인데 이거를 너무 공들여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면 스팀밀크의 품질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처음에 웻 거품이다가 오래 있다 보면 점점 드라이한 거품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림이 또 안 그려지고 그냥 뭉쳐서 빨딱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3에서 4초 정도로 빠르게 그냥 확 갖다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푸어링을 들어가시는 게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려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크레마 안정화를 좀 늦게 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구나. 굳어버리니까. 굳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푸어링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라는 거. Smoke weed every day.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잔에 이제 크레마 안정을 이제 4초, 5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잔에 몇 프로 정도 쳤을 때, 100%라고 쳤을 때, 한 뭐 70% 부었을 때 내려가는 게 좋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크렘 안정화의 양을 딱 잔의 2분의 1로 고정해서 많이 알려드려요. 저 피처 주둥이랑 그리고 크레마 안정화된 그 이제 커피랑 그 간격 자체가 좀 가까워져야지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 맞죠? 그렇죠. 낙차는 가까울수록. 네. 근데 그 낙차가 좀 범위가 높게 설정이 돼 있으면 그림이 안 떠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실수하는 게 그 커피 층하고 그 피처의 그 주둥이가 최대한 가까워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역시 잘하고 계시네요. 예. 아이, 저 열심히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팁들이 있고요. 일단은 뭐 많이 연습해라. 이거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연습은 많이 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금방 전에까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기본 가이드라는 대로 하고 이 상태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정말 최고 실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하시잖아요. 네, 교육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네, 교육하고 계시니까 그냥 교육 받으시는 게 사실은 날 수도 있어. 솔직히 교육은 남는 장사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혼자 연습한다고 우유를 보통 쓴다고 해서 실력이 빨리 늘진 않거든요. 그냥 원데이라도 한 번은 들어보는 게 확실히 실력이 확 늘어요. 맞아요. 저한테 에스프레소 교육 받은 사람들 뭐 지금 뭐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 엄청 잘하고 있어요. 뭐 남들 한 300g, 400g 세팅 잡고 걔는 2번 만에 잡아버려. 아주. 근데 이제 교육 안 해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Smoke weed every day. 라떼아트를 대회를 나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고. 라떼아트 심사 기준은 뭐예요?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게 이 대칭을 보고, 그 다음에 대비를 보고, 그 다음에 샤프니스, 선명도를 보고, 그 다음에 리얼리티 이걸 보겠죠. 대칭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칭형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딱 손잡이가 3시 방향으로 놓고 내가 90도에 맞고 대칭이 맞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칭형이 아닌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주변부와 그 그림 간의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마디로 크레마 색깔을 잘 살렸는지, 선명도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도 있잖아요. 만약 로제타가 있으면 이 로제타 잎사귀들이 이 커피 색깔과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가, 아니면 잘못 띄워서 뿌옇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또한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드로잉 패턴이라고 뭐 말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고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렸을 때 이것을 무엇을 표현했는지 확실하게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라떼아트를 설명하면 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서 이거예요 라고 보다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림만 딱 보고 이거 유니콘인데 이거 고릴라인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딱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리얼리티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이럴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질감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스티밍을 잘 내면 잘 낼수록 이 텍스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감을 잘 살려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그리는 패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질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리얼리티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짜다 보면 질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요거를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세요. Smoke weed every day. 자, 그러면은 지금 오너이자 또 바리스타고 앞으로의 우든템퍼라는 그 브랜드의 목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장 운영은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1년 중에 며칠 잘 안 였는데 대신에 저는 이제 교육이랑 그다음에 뭐 제품 개발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대회 같은 것도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커피 업계에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하나를 할 때도 그냥 늘상 해오던 대회가 아니고 선수들이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자기가 좀 몰랐던 기술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대회들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책을 쓴 것도 보면 예전에 책 같은 경우 또 다르게 저만의 노하우들을 또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바리스타들이 다른 책으로는 얻지 못했던 경험들을 제 책으로 좀 얻을 수 있게 제품 개발할 때도 기존에 있던 제품들과는 또 접근법이 다르죠. 왜냐하면 라떼 아티스트가 개발한 툴은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출신 분들이 만약에 툴을 개발하기 때문에 제가 개발하는 툴 같은 경우는 다른 쪽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툴들을 만들기도 하죠. Smoke weed every day. 이 영상을 볼 바리스타들 혹은 라떼아트에 너무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지금까지 제가 바리스타를 해오다 보니까 중간에 지쳐서 좀 이 업계를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고 나면 좀 즐겁게, 그다음에 좀 행복하게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커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